그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 요때는 노래 좀 한다의 기준이 얼마나 고음이 올라가느냐였단 말이지. 그래서 모든 노래들이 그냥 다들 높았고, 거기다가 또 절정 부분에선 고음으로 확 조져놓지 않으면 이게 노래를 들은 것 같지도 않고 뭐 부른 것 같지도 않고 밥을 먹다 만 것 같고 똥을 싸다 만 것 같고 뭐 곧단 느낌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잔잔하게 읊조리는 듯한, 속삭이는 듯한 노래는 인기를 끌지도 못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암튼 그래서 이때 다들 고음병에 걸려가지고서는 노래방에만 가면 김경호, 김종서, 야다, 얀, 김현성 이런 사람들 노래를 그렇게 억지로 불러 제끼다가 피를 토하고 그랬었지. 물론 나도 이때 당연히 고음병에 단단히 걸려서 고음을 질러보았지만 음정도 못 맞추는 음치가 소리를 꽥꽥 질러봐야 그건 고음이 아니라 그냥 듣기 싫은 소음이었다 이거야. 한창 이렇게 고음에 빠져있던 내가 어느 날 흑인 음악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엔 고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노래도 있구나, 야 이렇게 하는 노래가 더 어려운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흑인 음악에 빠져들게 되었던 거지. 내가 이렇게 살짝 흑인 음악에 맛들이던, 그러니까 고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되었던 그때가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던 세기 말쯤이었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때, 때는 바야흐로 1999년 에즈원이란 여성 듀오가 데뷔한단 말이지. 처음 에즈원 노래를 들었을 때 참 음색이 나긋나긋한 것이 막 노래를 그냥 뭐 열심히 부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참 묘한 느낌이 너무 좋았단 말이야. 이번 시간엔 내가 이렇게 고음병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때쯤 나타난 새 시대의 여신 같았던 여성 듀오 에즈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고음병 시대의 전설을 읊으며 이야기를 시작해보았다 이거지. 뭐 지금은 고음을 낼 수 있는 것과 노래를 잘하는 것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쓸데없이 고음이나 질러대는 건 성대 차력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한때 맨날 술 처먹고 고백하고 술 처먹고 전화하고 그러는 술 냄새 풀풀 나는 양산형 발라드들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었잖아. 그 노래들의 특징이 술 냄새 나는 가사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고음을 그냥 빽빽 질러대는 건데, 그런 노래도 노래는 좋다고 나름 인기 있었던 걸 보면 여전히 고음병 환자들이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지. 뭐 취향은 모두 다른 거니까 고음병이든 뭐든 다 존중해드린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혹시 제 영상이 취향에 맞으신다면 거침없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달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에즈원은 1999년 1월 데뷔했고 멤버는 크리스탈과 이민으로 구성된 여성 듀오였어. 이 두 사람은 모두 미국 교포였고, 이민은 에즈원으로 데뷔하기 전 이미 스타일의 2집 타이틀곡인 고백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경력이 있었지. 크리스탈과 이민, 이 두 사람은 데뷔 전 LA 한인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하면서 서로 만나게 됐고, 에즈원을 결성하기 전부터 이미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고 하지. 원래 에즈원은 솔리드의 정재윤이 기획한 여성판 솔리드로, 그러니까 3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할 뻔했는데 모종의 이유로 이 3인조 걸그룹의 데뷔가 무산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작곡가 신재용이 이 두 사람을 픽업해서 에즈원을 결성하게 되었던 거야. 신재용, 이 양반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수많은 명곡을 남겼던 작곡자이자 프로듀서거든. 이 양반이 작곡한 노래들이 바로 조정연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원미연의 이별여행,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그리고 사랑보다 깊은 상처, 구본승의 이별 파트 1,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좋은 사람, 양파의 다 알아요, 거기다 내 최애곡 중 하나인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까지 고급스러운 발라드들을 잘 뽑아내던 그런 작곡가였단 말이지. 이런 신재용이 발굴하고 프로듀싱한 이들의 1집이었기 때문에 신재용과 친분이 있던 유명 싱어송라이터와 작곡가들이 앨범 제작에 참여했던 앨범이었고, 그만큼 앨범의 퀄리티도 상당했던 앨범이었어. 이 앨범의 타이틀곡 너만은 모르길 같은 경우는 당시의 히트곡 메이커 윤일상이 작곡한 노래였지. 하지만 이 노래는 음악 순위 프로그램 20위 정도 차지하면서 크게 히트를 치진 못했어. 이후 후속곡 데이 바이 데이로 활동을 하는데, 이 노래가 타이틀곡 너만은 모르길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에즈원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지. 이후 3속곡으로 댄스곡이었던 사랑 플러스로 활동을 이어가는데, 이 사랑 플러스도 인기를 얻었단 말이야. 개인적으로는 에즈원 1집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바로 이 3속곡 사랑 플러스인데,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나의 플리에 여전히 있는 노래고 진짜 오랜 세월 좋아라 했던 노래였지. 이 노래는 작곡가 이승환이 작곡한 노래였어. 이렇게
이렇게 3속곡까지 야무지게 활동한 이들의 1집은 10만 장 넘게 팔리면서 10만 장 판매 기념으로 리패키지 앨범을 내놨고, 이 앨범도 무려 3만 장이나 팔려나가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어. 개인적으로 1집 앨범 자켓보다 이 리패키지 앨범의 자켓이 참 마음에 드는데, 1집 앨범 자켓은 교포간지 낭낭하게 뽐내고 싶은 야망이 담긴 듯한 곧단 느낌이었던 반면에, 리패키지 앨범은 핑크핑크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어서 마음에 들었단 말이지. 이렇게 성공적인 데뷔를 한 에즈원은 2001년 2집을 발표하고 컴백하는데, 이 2집의 타이틀곡은 천만에요였고, 이 노래도 신재홍이 작곡한 R&B 곡이었어. 역시나 에즈원 특유의 섬세하고 가녀린 음색이 돋보이는 노래였으며 나름 안무도 있는 그런 노래였는데, 여기서 힐리스를 활용한 안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힐리스를 신고 무대를 한 최초의 가수는 세븐이 아니라 에즈원이었던 거지. 물론 에즈원이 뭔가 파워풀한 안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가수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힐리스로 임팩트를 주진 못했고, 그래서 최초의 힐리스 가수로 기억되진 못한 게 아닐까 싶어. 이 천만에요는 당시 음악 순위 프로그램 5위까지 기록하면서 에즈원 노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노래였고, 당시 꽤나 히트했던 노래였지. 이후 후속곡 원하고 원망하죠로 활동을 이어가는데, 이 원하고 원망하죠는 당시 천만에요에 비하면 정말 뭐 그냥저냥 활동하다 마감한 노래였고, 당시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지 못한 노래였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에즈원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노래가 바로 원하고 원망하죠잖아. 이 노래가 활동 종료 이후에도 꾸준히 사랑을 받았고, 여러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면서 원하고 원망하죠라는 노래가 꾸준히 생명력을 얻었던 거고 계속 기억되고 있는 거지. 이 노래는 정말 다양한 가수들이 리메이크했었지만 역시나 원곡 뛰어넘는 리메이크는 없다고, 그 어느 누구의 리메이크 버전도 에즈원의 그 느낌을 넘어서지 못했지. 에즈원이랑 제이같이 섬세한 보이스와 독특한 음색을 가진 가수들의 노래는 진짜 본인 아니면 그 느낌을 살리기 힘든 것 같아. 이후 2003년 에즈원은 3집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미스터 아조로 활동을 시작하지. 이 노래도 역시 신재홍이 작곡한 노래였고, 노래 제목은 미스터 아조, 그러니까 아저씨를 의미하는 거고, 키다리 아저씨처럼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가사를 잘 새겨 들어보면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아마 에즈원 멤버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 싶어. 이 노래도 역시 히트를 치면서 에즈원은 전성기를 달리게 되지. 1집부터 3집까지 계속 아주 막 빅히트를 친 건 아니지만 조용하면서도 강하고 단단하게 팬들을 확보하면서 은은하게 히트를 치면서 사랑을 받았던 거야. 이 3집을 끝으로 에즈원은 락레코드와 계약이 종료되면서 당시 베이비복스의 소속사 DR뮤직으로 이적했고, 2004년 4집을 발표하면서 타이틀곡 위대한 유산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 시기가 바로 소몰이가 창궐하던 시기였고, 이 소몰이의 특징이 바로 그냥 감정 과잉이잖아. 막 억지로 울면서 소를 모는 뭐 그런 미디엄 템포 R&B가 유행을 하면서 섬세하고 조곤조곤한 에즈원의 스타일은 더 이상 대중에게 어필하지 못했어.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활동을 종료하게 되지. 이어서 2006년 에즈원은 5집을 내놓으면서 타이틀곡 히비아로 활동을 했지만, 이 노래도 역시나 좋은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연이어 실패를 맛보게 된 거야. 이후 에즈원은 주로 디지털 싱글이나 OST로 활동을 계속했지만 크게 주목을 받진 못했지. 그렇게 에즈원도 세월과 트렌드의 흐름에 밀려 사라지는가 했는데, 2010년 에즈원은 회사를 브랜뉴 뮤직으로 옮기면서 디지털 싱글 소네트를 내놨고, 이 노래는 각종 음원 서비스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에즈원이란 이름을 떠올리게 했지. 소네트, 이 노래도 참 좋은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노래란 말이야. 이런 노래를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보이스는 역시 에즈원밖에 없지 않은가 싶어. 이후 에즈원은 꾸준히 싱글을 내놓으면서 활동을 이어갔고, 2016년 6집을 내놨지. 물론 예전같이 폭발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항상 그들은 그들의 음악을 계속해가고 있었던 거야. 올해, 그러니까 2025년 2월에도 Still My Baby라는 노래를 몰래 내놨었어. 이 노래는 범키가 피처링한 노래였고, 역시나 에즈원의 그 느낌이 낭낭한 그런 노래였어. 노래 좋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역시 에즈원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거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섬세하고 조곤조곤한 음색의 여성 듀오 에즈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막 휘몰아치는 고음의 자극적인 맛은 없었지만 담백하고 은은한 맛의 음악을 했던 에즈원이었던 것 같아.
잠시 잠깐 강력하게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사라진 그런 가수들은 많지만 애지원은 우리 곁에서 은은하게 오래오래 머물렀던 거지. 예전에 정엽이 애지원을 일컬어 미래에서 온 가수라고 불렀는데 그게 참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 같은 게 요즘은 노래를 빈틈없이 열심히 부르기보단 이렇게 느낌적으로다가 부르잖아. 애지원은 이미 25년 전부터 노래를 그렇게 불렀으니 미래에서 온 가수가 아닌가 한다네. 멤버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안정적인 음악을 들려주고 있으니 현재를 함께 사는 가수이기도 한 것 같다네.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